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잡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물론 날씨가 더워지면 열대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잘 못 자는 때가 많은데요. 요즘 50대 분들이 잠 못 자는 거,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잠드는 게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날씨만의 영향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서인지 깊은 잠을 자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점점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요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들의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면증, 이것도 하나의 병인데요.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면장애 환자가 5년간 무려 28.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면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한 것을 살펴보면요. 진료 인원은 2018년 85만 5,025명에서 2022년 109만 8,819명으로 총 24만 3,794명 28.5%나 증가했고요.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남성은 2022년 47만 5,003명으로 2018년 35만 5,522명 대비 33.6%, 여성은 2022년 62만 3,816명으로 2018년 49만 9,503명 대비 24.9%나 증가했습니다. 남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수면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요. 전체 진료인은 109만 8,819명 중에 60대가 23%, 25만 2,82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50대가 18.9%, 20만 7,698명, 70대가 16.8%, 18만 4,863명 순이었습니다. 50, 60, 70세대에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1.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7.3%, 70대가 16.8%를 차지했으며 여성도 60대가 24.4%, 50대가 20.1%, 70대가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불면증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여성의 경우에는요, 40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몸이 춥고 더움이 반복하여 땀을 자주 흘리고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들은요, 계절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정서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수면 장애가 일어난다는 통계인데요. 은퇴 남편, 명퇴 등이 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안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적인 환경, 자녀 교육비, 높아지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감, 가족들에게 점점 고립되는 소외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인생에 대한 고민까지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면증을 겪는 이유는요,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일단 뇌의 여러 곳에 분포해 있는 아데노신 A1 수용체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각종 생화학 반응의 대사산물인 아데노신은 뇌에서 신경 조절 물질로 작용하는데 농도가 짙어지면서 뉴런을 둔하게 만들어서 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런 표면의 수용체 밀도가 낮아지면 아데노신 신호를 제대로 감지 못하게 되면서 피곤해도 잠이 잘 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밤잠은 줄고 낮잠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노화는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화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는 남성이 훨씬 더 심하게 겪는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수면 장애가 노화와 더불어 가파르게 진행하고요. 상대적으로 여성은 완만하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 변화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성 호르몬과 수면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저하가 잠의 질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40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불면증은 이러한 요인 외에도 계절적인 요인, 특히 여름에 열대야나 폭염 등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면은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수면을 통해서, 이 잠을 통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하루 동안 있었던 뇌에 소모된 기능을 회복시키고 피곤했던 신체의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면증 환자들은요, 이러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 그대로 쌓인 상태에서 그 다음날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말입니다. 불면증이 지속되어서 만성 피로가 쌓인다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도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내가 수면장애에 해당되는지 이 14개 항목을 통해서 테스트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취침 중 작은 소리만 들려도 눈이 떠진다. 두 번째, 한번 잠이 깨면 아침까지 잠들지 못한다. 세 번째,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전날에는 쉽게 잠들지 못한다. 네 번째, 잠들기 전에 최소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잠이 든다. 다섯 번째, 커피, 술, 담배 중 한 가지 이상 애용하는 것이 있다. 여섯 번째,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는 피하는 편이다. 일곱 번째, 귀가 얇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남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성격이다. 여덟 번째, 사교성이 부족한 편이라 사람 사귀기가 어렵다. 아홉 번째, 휴일이나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편이다. 열 번째,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주위에 털어놓기보다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는 편이다. 11번째, 잘 잤다고 생각할 만큼의 숙면의 경험이 별로 없다. 12번째,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우울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13번째, 기상시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눈을 뜨기가 어렵다. 14번째, 늘 피곤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이 14개 항목에서요, 5개 항목 이상이면 수면 장애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매슈 워크 박사는요,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서서히 진행되는 자기 안락사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불면증은 신체와 정신을 파괴한다는 것인데요. 불면증이 지속되면 뇌의 크기가 해마다 줄어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불면증을 단순 잠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병으로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즘 불면증으로 힘드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